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MNS 체계개발 방법과 환경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NS 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실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체계를 누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먼저 일기예보의 시뮬레이션 체계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받고 프로그램도 아주 잘하는 그런 엔지니어인데요. 여기에다가 30년 일기 데이터를 주면서 우리가 통상 방송 뉴스에서 보는 이런 일기예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조금 있다가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요. 한 가지 더 다른 도메인에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쟁을 그대로 모의하는 워게임이라고 하죠. 워게임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델을 개발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실제로 군사학 교재와 훈련이나 전투 경험 등을 제공해서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그래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MNS의 결과물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본 상륙작전인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방 도메인 지식입니다. 실제 상륙작전에는 어떤 장갑차들이 쓰이고 실제 장비의 재원이 어떤 거냐 하는 게 필요하고, 저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편제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훈련하고 작전하는 절차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메인 지식은 실제로 MNS 기술을 가지고서 도메인 지식을 모델로 바꾸게 됩니다. 이 모델이 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제 ICT 기술로 모델을 구현하고 또 앞차시에서 배운 시뮬레이션 엔진을 구현하고, 필요하다면 유저의 인터페이스라든지 필요하다면 지형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야지 위에 있는 워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 MNS 체계는 군사학 지식과 MNS 기술 그리고 ICT 기술의 융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본 슬라이드에 군사학 지식 대신에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도메인이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할 테고요. 이 도메인이 교통이라고 하면 교통 도메인의 지식이 필요하겠고, 항공 착륙이라고 하면 항공 이착륙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많은 경우에 도메인 지식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식만 가지고 도메인 지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지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인 3P죠. 첫째는 프로덕트죠. 제품이나 장비에 대한 거고요. 둘째는 people, 사람이나 조직. 세 번째는 프로세스죠. 운용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개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 모두가 시스템이 구성될 때 필요한 도메인 지식들이고, 이것들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지 MNS 기술, ICT 기술과 연관을 지어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선의 도메인 지식을 MNS 기술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능이나 성능 요구 분석 혹은 모델을 명세할 때 두 개의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M&S 기술과 ICT 기술을 위해서는 모델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설계되고 구현이 되었지만 실제 모델을 운영하고 실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메인에 필요한 모양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술을 묶은 것을 협동 모델링 방법론이라고 하고 실제 학술적으로 정의돼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대단히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에 사용을 해서 검증이 된 그런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이산사건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서 혹은 수명주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폭포수 모델이라든지 반복형 모델 혹은 프로타이핑 이런 방법을 이산사건 M&S 시스템 개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우리는 모델을 설계하거나 구현하는 방법으로 개발 방법론을 달리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개발 방법, 객체지향적 방법, 혹은 컴포넌트 기반 방법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속에서도 실제 모델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벤트 기반 언어적 모델이라든지 프로세서 기반 언어적 모델 혹은 DBS 모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발 프로세서와 개발 방법론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발 방법론과 모델링 방법론에서도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결합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실제로 이산사건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를 정해서 개발 방법론을 택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모델을 명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한 개의 시뮬레이션으로서 실제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M&S 시스템을 연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연동은 M&S 체계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시각을 동기화한다. 이게 기본적인 연동의 기능이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시각을 동기화하지 않으면 두 개의 체계 사이의 시간이 작은 순서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데이터가 교환이 안 되면 두 개의 체계 사이에 실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예로서 M&S 체계 1이 교통 시뮬레이션, M&S 체계 2가 통신망 시뮬레이션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체계는 다른 종류의 컴퓨팅 환경, OS가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환경에서 실제 M&S 도구도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교통 시뮬레이션은 교통 시뮬레이션 전용 도구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M&S 체계 2번은 통신 시뮬레이션 전용 도구를 쓴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교통과 통신을 연동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커넥티드 카라든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M&S 체계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시각을 동기화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M&S 체계의 연동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MNS 체계 1번과 MNS 체계 2번을 저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국제 표준 미들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MNS 체계 1, MNS 체계 2를 저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특화된 전문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된 체계들을 네트워크 환경에서 재사용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교통 시뮬레이션과 통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ITS를 시뮬레이션 하겠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교통 시뮬레이션만 있는데 통신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거꾸로 통신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교통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필요한 부분을 구축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MNS 체계가 기구축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 연동 표준 구조라고 하는 통상 HLA라고 합니다. High Level Architectur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IEEE, 통상 IEEE라고 하죠. IEEE 1516이라는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 표준은 위에서 본 대로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시뮬레이션들을 연동해서 시각을 동기화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명세서이기 때문에 실제 이 명세서가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미들웨어라고 부르고 통상 RTI라고 부릅니다. Runtime Infrastructure.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RTI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조금 복잡한 경우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는 이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카이스트에서 SMS 랩,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랩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사용한 다양한 도구들입니다. 먼저 이산사건 모델링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고요. 앞서 본 HLA RTI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HLA RTI에 임의의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연동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따로 도구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연속시간 MNS 도구, 통신 MNS 도구, 2D, 3D 그리드 MNS 도구, 또 3차원 게임 개발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동을 시키고요. 또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심디스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방향을 거꾸로, 기존에는 입력에서 출력을 얻는 거지만 출력이 주어졌을 때 입력을 얻을 수 있는 역방향 시뮬레이션 엔진, 또 실제 연속 시스템과 이산사건 시스템을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MNS 환경, 이런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의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경우가 학교에서는 주로 일어나지만, 실제의 리얼월드에서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개발 사례를 기만기 효과도 분석을 위한 MNS 체계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MNS의 목적과 운영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MNS의 목적은 효과도 분석을 통한 기만기 재원 산출 및 운영 전술 개발입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우선에 기만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자전의
무기체계의 일종으로 음파를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효과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운영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수상함이 물 밑에 있는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뢰가 실제 투하가 되면 저런 사형 모양의 알고리즘으로 이 수상함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수상함이 실제로 어뢰를 탐색할 수 있는 탐색 장비가 있어서 어뢰가 탐색이 되면 실제 기만기, 음파 발생기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뢰의 시커먼 앞부분은 실제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음원을 탐지하게 되는데요. 배에서 나오는 음원하고 비슷한 기만기의 음원을 발생시키면 이 어뢰는 이 음원이 벤지 기만기인지를 구별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는 음원을 실제로 띄워놓고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면 이 기만기를 어뢰가 공격을 하게 되고 기만기를 공격을 한 것을 계속하면 실제로 기만기가 4개가 다 공격을 받고 수상함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뢰가 회전을 하면서 360도로 탐색을 하기 때문에 기만기를 모두 공격을 하지 않고 수상함이 사정거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효과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본 운영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수상함이 회피를 성공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수상함이 어뢰를 맞게 됩니다. 효과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총 실험 횟수분의 어뢰가 회피한 횟수를 가지고 회피율을 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효과도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효과도 분석 모델이라고 부르고 교전 시나리오를 입력으로 하고 여러 가지의 입력 파라미터를 수상함의 재원, 기만기의 재원, 어뢰의 재원을 집어여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실제 여러 가지의 값들이 들어가는데 값 중에서 정확한 값을 집어열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어떤 값을 평균에서부터 분산이 얼마인 어떤 확률 분포함수를 갖는 값이다 하고 난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난수화를 시켜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자함의 해피 기동 침노라든지 어뢰의 발사 각도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발사하더라도 기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로 정확한 발사각을 실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난수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시뮬레이션 목적은 실제 수상함의 회피율을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구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시뮬레이션은 한 개의 모델로 할 수 없고요.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사건 모델을 연동을 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 수상함의 모델과 실제 어뢰의 모델, 기만기 모델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실험할 시나리오를 실험틀 모델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이 수상함의 모델이라든지 실험틀은 이산사건 모델이기 때문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의 도구를 사용하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모델들은 모두 연속시간 모델이기 때문에 연속시간의 모델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위에 2개, 밑에 4개에서 6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HARTI라고 하는 표준 연동 구조에 연동이 돼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이 구성되고 앞 슬라이드에서 있는 입력 재원을 엮게 되면요.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왼쪽인 경우에는 수상함에서 실제로
기만기를 떨어뜨리면 기만기가 그대로 동동 떠 있는 경우고요. 오른쪽에는 기만기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다 기만기를 실제 투척을 했고, 의뢰는 기만기를 계속해서 파괴를 하고 필요하면 수상함이 의뢰에 실제 탐지 거리에 오게 되면 쫓아가서 파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가시화는 실제 앞서 설명한 심디스라고 하는 가시화 도구를 사용하면 실제 온라인으로도 가시화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습득한 후에 가시화를 플레이백이라고 그러죠. 플레이백으로 가시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첫 번째는 기만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 하는 것을 실제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만기의 재원을 도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두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인 경우에는 기만기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수상함의 회피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은 기만기의 속도에 따라서 회피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해석은 대개의 경우에 3000m에서 회피율을 비교하는 기준점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사용 패턴 3번을 사용하면 사용 패턴 4번보다도 회피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3번은 거의 90%고요. 4번은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똑같은 기만기를 사용해서 회피율을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군에서는 이와 같은 운용 전술을 교리에 반영해서 실제 교범을 만들어서 수상함에 답재해서 그대로 실시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실제 기준점을 3000m에서 잡아서 봤을 때 회피율이 90% 이상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만기의 속도가 12k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MNS의 방법과 체계 개발 그리고 사례 연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